제가 운동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낮에 그냥 운동하는 게 약간은 꺼려지더라고요. 긴 옷을 입지 않으면 외출하기가 좀 꺼려져요. 좀 불쾌하게 생각하실까 봐. 팔이 왜 이러지? 팔이 왜 이래요? 굉장히 심했어. 갑상선 암을 알았고 암을. 고혈압과 당뇨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결절살 양진을 앓고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이렇게 피부에 동글동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간지러워서 긁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해서 이제 피부과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결절살 양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결절성 양진이라는 질환이 뭐냐면은 정말 피부가 너무 정말 미친 듯이 가려우면서 이 가려움이 짧게는 한 6개월 정도, 길게는 2년 이상 지속되는 질환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올록볼록하게 흉터가 남았잖아요. 이게 조금만 긁어도 흉이 지면서 우리가 켈로이드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흉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인 기피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아유. 거기다 남녀 불문 50대에서 60대 특히 많이 발병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유병률이 유럽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긁어야 돼요. 가려울 때는. 네, 모기 물린 것처럼. 모기 물린 것보다 더 심해요. 양진이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도 보면 제일 가려움이 심한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녁 시간이 되면 자면서 많이 간지럽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긁거나 뭐 이럴 때가 있는데 심할 때는 이제 뭐 너무 긁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이제 침대 시트에 피가 묻어 있는 적도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려운 게요. 사람 미치게 합니다. 잠도 못 주무실 거예요. 모기만 물려도 가려운데. 피부과에서는 이게 사실은 결절성 양진이 특별한 뭐 원인도 있지도 않고 뭐 쉽게 개선이 되는 질병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처가 난 데는 약간 색깔이 흰색으로 이렇게 조금 변해 있어가지고 이게 남들이 이제 백반증으로 이제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놀라실까봐 저는 반팔은 많이 안 입고 다녀요. 그 본인도 엄청 신경 쓰이실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우연히 건강검진 하다가 갑상선에 작은 혹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그게 암으로 이제 변질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혹이었다가. 암 진단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고혈압하고 당뇨도 이제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다 보니까는 그 병도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몸을 잘못 관리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단백질 좀 챙겨서 먹고 많이 먹지 않으려고 하고 또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는 게 어떤 피부에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제 옷은 전부 손빨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양진도 이제 잘 낫지도 않고 간지러움이 더한 것 같아요. 저도 빨리 나와서 반팔, 뭐 반바지 이런 거 입고 다니고 싶죠. 자, 저는 영상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가려워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누가 가렵다 그러면 나도 가렵다는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황성경 씨는 지금 이 결절성 양진뿐만 아니라 혈관 질환도 앓고 계시고 또 암까지도 겪으셨다는 거예요. 혹시 이게 다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심각한 가려움증은 연쇄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결절성 양진과 뒤따라온 연쇄 질환들 모두 바로 이 첫 번째 질병의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바로 피부 결합 조직의 이상입니다. 이건 너무 의외인데요? 결절성 양진은 피부 질환이니까 사실 관계가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 암하고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피부라고 하면 우리 이제 겉 표면에 드러난 살갗만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 그리고 혈관들도 다 막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들도 우리 살갗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바이러스나 위험 물질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고 또 굉장한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막들도 다 넓게 보면 피부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혈관의 구조만 보더라도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여러 막이 혈관을 감싸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혈관이 저렇게 여러 겹의 막인 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겉으로 드러난 피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네. 사실 겉으로 드러난 막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 속 안에 있는 피부, 즉 장기나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막들에도 어떤 문제가 같이 생겼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네. 왜냐하면요, 이 피부의 진피층을 이루고 있는 성분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성분과 그리고 혈관, 내장, 힘줄 이런 신체 주요 기관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성분이 같기 때문입니다. 오. 아니 그렇게 많은 곳에 관여가 돼 있는 성분이 있나요? 네, 그 성분이 뭐냐면요. 한 번쯤은 들여보셨을 성분인데요. 바로 콜라겐입니다. 이 결합 조직의 이상은 결국에는 이 몸속의 콜라겐 이상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콜라겐이라는 성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콜라겐. 그런데 콜라겐은 주름이랑 이런 데만 도움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콜라겐은 겉에 보이는 살갗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이유를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아니 콜라겐이 저렇게나 온몸에 있어요? 네, 굉장히 놀랍죠.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콜라겐이 없는 부위가 없을 정도로 전신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몸에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 콜라겐이 차지하는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겠네. 콜라겐은 원래 단백질의 한 종류거든요. 우리 몸의 몸 단백질의 약 30%가 바로 이 콜라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몸의 세포는 한 60조 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60조 개의 세포를 세포 사이사이를 이렇게 접착해주는, 그러니까 잘 배열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콜라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의 조직과 성장의 재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조절해주고 컨트롤해주는 역할이 또 콜라겐의 역할이기도 하죠. 이러다 보니까 콜라겐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들, 네네. 성인병을 포함해서 네. 이러한 질환들이 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매일 16g의 콜라겐을 섭취하게 했더니 콜라겐 섭취 전보다 동맥경화증 위험도가 현저히 줄었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이 평균 6%나 올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혈관의 적절한 수축과 이완에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켜 주는 겁니다.